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장 초반 낙폭을 좀 깊게 가져가는 가운데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깊이 있는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관심이 변하니? 관세 전쟁에서 실적 발표로 관심이 옮겨간다. 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영화대사 패러디였는데 좀 어떠셨나요? 아, 어떤 영화인지 제가 네, 봄날은 간다에서 어떻게 네. 사랑의 변환이 대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지 않을까 하는 네. 저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어떻게 이 관세에 대한 관심에서 실적 발표로 이렇게 옮겨가니 뭐 이런 콘셉트로 좀 해보기는 했는데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심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게끔 주말에 또 하나 충격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 충격파가 된 소식이 있었죠. 오늘 시장에 충격이 되고 있는 것은 파월 의장에 대한 네. 자리에 대한 문제이겠죠. 네. 과거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에 파월 의장이 취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연준 의장을 했었고요. 티격태격하면서 해임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그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경기를 부양시키고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연준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했거든요. 특히나 이때는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만하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12월에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요.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네 번째일 겁니다. 아마 2.5% 기준금리까지의 인상을 12월에 단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때 금융시장의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좌관들이 만류를 했었고 결국은 해임을 하지 못했고요. 이 이후의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일부 침체되는 과정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아마 미국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018년 12월 이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이제 부딪혔을 때인데요. 지수가 6,000포인트 저점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9,6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부딪혔었던 시점이 지수의 저점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서의 분위기도 연준 의장을 쉽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해임을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제닛 앨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해임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돼서 보통 연임을 시켜주는데 연임을 시켜주지 않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그 해임 관련한 뉴스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장 초반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고 과거의 흐름을 기반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화면까지 저희가 함께 보고 계신데 어쨌든 좀 놀라시기는 했을 테지만 네. 대표님 의견으로는 시장에 뭐 길게 충격을 줄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어닝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지난주에는 뭐 은행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에 테슬라, 인텔, 구글이 실적을 발표하죠. 네.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보다는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가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등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실적은 아무도 모르지만 네. 지난 4분기에 테슬라, 인텔, 구글 실적이 발표했을 때의 분위기를 한번 되짚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번 실적에 대한 추이와 내용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구글, 인텔 각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4분기에 테슬라 그쵸.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실적이 막상 발표됐을 때 주당 순이익 감소였고요. 매출도 감소했고 차량 인도 대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은 ESS 분야가 113% 증가했다는 좋은 뉴스만 반응이 되면서 다음날 장중에 테슬라 주가가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흐름이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적자를 시현을 했죠.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에 또 이후에 가격 차에서의 흐름이 40% 정도의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시간차를 두고 가격의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난 4분기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지금 수준 대비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거야. 최악의 수준은 넘어갔다라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호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락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후의 시장에 대한 긍정치를 반응해서 완만하게 충격파를 흡수한다든가 또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지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건 분명히 알겠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봐도 조금 겁이 나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까지의 시장에서의 그 흐름은 관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거지. 이제 그랬죠. 기업에 대한 실적치의 전망과 우려에 대한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로의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장, 올해 들어서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에서 2만 포인트 고점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네. 여기에 2,500포인트가 빠진 17,500포인트 선에서 1차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아주면서 주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17,500에서 최근 15,000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2,500포인트, 2,500포인트. 네. 두 번에 걸쳐서 하락을 보여줬죠. 이 과정에서 최근래에서 지난주죠. 12%의 강한 급반등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반등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통상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흐름을 판단해서 해석을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각각 비슷한 비율로의 하락이 나타나고 바닥점에서 강한 반등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저점은 찍었다라고 판단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상황입니다. 좀 더 짧은 구간에서의 지수 과정에서의 흐름을 말씀해 드리게 된다면 17,000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쵸? 최근에 17,000포인트에서 16,000, 그러니까 한 1,000포인트 정도 하락한 과정입니다. 바닥을 한 3일 정도 현재 다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지금의 시장이 15,000포인트를 간다든가 그 이하로의 지수 과정에서의 하락 과정이 진행되기보다는 최근에서 일시적인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 과정에서 반락 과정에서의 16,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지수가 지지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서의 지수가 하락하고는 있으나 이전에 우리가 주가 하락한 것처럼 연속된 하락의 폭을 가지면서 급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개연성은 좀 작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표님, 저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네네. 이게 기술적인 구간도 있지만 저번에 급반등했던 때가 그 90일 유예 조치가 나왔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이벤트도 있어줘야 불이 붙는 거 아닌가요? 시장은 항상 수급이 먼저냐 아니면 재료가 먼저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90일 유예 정책은 재료이거든요. 시장은 수급이 먼저 움직입니다. 수급이. 재료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원래의 시장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지수가 움직이고 시장의 방향성, 반응을 하고 나서 여기에 더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수급적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 하나 더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103에서 오늘 98이 장중에 깨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시장에서의 흐름이 4% 내지는 5% 정도 수준에서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3에서 최근 198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달러 강세로 일시 강세로에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의 종목들 간의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모습은 장 초반의 약세 그리고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주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통화시장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흐름과 또 과거에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유가 있었던 논쟁이 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장 하락은 하고 있으나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는 하락에 대한 준비 과정, 그러니까 이번 주 어느 정도의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 줄 수 있는 이번 주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주는 하락에 대한 네. 조정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판단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 주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시간상 딱 한마디로만 여쭤볼게요. 네네. 반등한다면 저희가 어딘가를 주목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 볼까요? M7이 먼저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M7 종목 위주에서의 반등 흐름이 이번 주 상황 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M7이 반등을 해내는지 저희는 이 점에 좀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